마지막으로 이제 분이 나는 포도 만들기라는 질문인데요. 어떤 거는 분이 나고 어떤 거는 분이 나지 않고 반짝반짝한 약간 투명색 포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고 그리고 분이 나는 포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? 사실 과분이 굉장히 중요하죠. 발화에서 수확할 때까지 기본적인 방제를 하는데 약재에 따라서는 보로대처럼 파랗게 묻는 약도 있고 또 회색빛으로 묻는 약도 있고 뭐 묻지 않는 약도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약재가 있는데 유기농업에서 쓰는 특히 우리가 쓰는 약재들은 크게 이렇게 많지 않고 제한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보로대처럼 묻는 약재나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유제나 기름 성분이 덜 들어가 있는 수화제 정도 이 정도 수준인데 아무리 못해도 7, 8번의 방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방제할 때 그 약재들이 또 묻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과분이 깎이거나 또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 과분이라고 하는 거는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.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했더라도 겉포면이 오염이 됐거나 지저분하면은 아예 그냥 나 같아도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. 근데 그게 모양은 들라더라도 이게 뽀얗고 실질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면 구매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. 그럼 이게 우리 발화기 때부터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관리가. 발화기 때 눈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잎이 트기 전에 예방을 보통 하는데 이게 살충제와 살균제를 동시에 합니다.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힘들게 약을 줄 때 그냥 섞어서 약효만 없으면 뭐 동시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. 그런데 발화기 때는 뭐 잎이 피지 않은 상태 때문에 약효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. 살충제는 우리는 싹들어, 얘는 이제 응애, 모든 벌레도 잡지만 응애가 특히 잘 죽고, 그 다음에 잘 들어 총, 요거는 총은 총채벌레, 그 다음에 충식이. 옥천에서는 주로 3가지를 쓰는데 충식이는 곰깍지벌레가 잘 죽어요.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중에 우리 밭에 많이 나온 그거를 판단해서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요거하고 살균제를 섞을 때 살균제는 대유에서 나온 그린 볼도액이라고 하는 보로도액이 있어요. 살균제 보로도액 5kg하고 싹들어 잘들어 총 충식이 500ml, 500ml, 500ml인데 얘를 1L를 넣습니다. 그러면 물은 얼마를 넣느냐? 500L. 요렇게 혼용을 해가지고 흠뻑 가지와 눈에 이렇게 묻혀주면은 월동 해충도 일부 방제도 되고, 이 보로덱 같은 경우는 종합 살균제잖아요. 그러니까 포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균들에 대한 예방 치료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방인 거지. 예방을 잘하면 치료할 일이 별로 없죠. 그래서 요거를 2개를 섞어서 치고, 요거는 자라기가 보통 옥천 기준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 이때가 되고, 그럼 이제 발화에서 생장해서 개화기가 이제 오는데, 요 발화에서 개화기까지 보통 한 달에서 한 10일 정도 걸려요. 보로도액은 하우스에서 약효가 한 달간 지속된다. 그리고 충제는 발생했을 때 방제를 목적으로 할 때는 2 내지 3일 간격으로 2 내지 3회를 쳐야 방제가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약들은 알을 죽이지 못해요. 깨어나와서 기어다니는 애들은 맞춰서 죽일 수 있는데 알을 못 죽인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벌레들의 습성상, 이 응애, 총채벌레, 곰깍지 이런 벌레들의 특성상 2, 3일에 한 번씩 부화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미처 부화하지 못한 알들을 못 잡으니까 미처 부화하지 못한 알들이 깨어날 때쯤 돼서 죽이고 요거를 2, 3일의 간격에 2, 3일을 해야지
거의 완전 방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한 달에 2번 준다 이러는데 방제 효과에 있어서는 크게 효과는 없다. 왜냐하면 15일이면 나와서 돌아다니는 애들을 다 죽였는데 알들이 끼어나서 15일이면 또 부화하고 알을 낳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떨어져요. 그래서 밀도가 높아서 방제를 할 경우 2 내지 3일 간격으로 최하 2 내지 3회를 해야 그 한 세대를 잡는 거예요. 근데 요거를 놓치면 죽으라고 방제해도 벌레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해야 되고, 그러면 이제 개화기가 임박해서 보로드액과 얘를 한 번 더 쳐줄 수 있겠죠. 이제 상태에 따라서는 뭐 중간에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, 그런데 날아다니는 벌레나 기어다니는 벌레나 별로 없다 하더라도 개화기 전에는 예방으로 한번 쳐주는 게 좋아요. 우리는 개화 전에 보통 한 2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치라고 해요. 왜냐하면 개화에서 우리 이제 알속기까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10일 정도가 걸리는데, 알속기 할 동안 한 달 정도는 과분을 살리기 위해서 약제 방제나 이런 걸 못할 수가 있거든요. 응급이 아닌 다음에는. 그러려면은 이 안심하고 한 달에서 한 달 10일 동안 알속기에 열중할 때까지 벌레나 병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개화기 때 만개 했을 때까지도 2회 정도 이렇게 방제를 똑같이 해주면 알속기하고 봉지살 때까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.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지. 때를 맞춰서 하는 게. 한 가지 궁금한 게 네. 개화기 때 꽃이 피고 나서는 이게 습도가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착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개화 직전에 치라는 말씀이신 건지 개화하고 나서도 쳐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건지. 방제를 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. 균제는 원칙적으로 오전에 한다. 그리고 충제는 오후에 한다. 요거는 이제 해 뜨기 직전, 요거는 해 진 후. 요게 제일 적당한 거예요. 균제는 방제를 하고 빨리 말라야 돼. 전체적으로 싹 도포를 하는 거니까 이게 오래 있으면 잘못하면 약해가 날 수가 있어요. 해가 강하게 내리쬐고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물이 그러니까 약재가 뭉쳐있거나 한 데는 이렇게 돋보기 현상에 의해서 탈수가 있거나 거기가 막 주국게처럼 새카맣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해 뜨기 직전에 쳐서 얼른 말려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충제는 사실은 오래 묻어있는 게 좋지. 벌레가 맞춰주기 해야 되니까. 근데 쳤는데 바로 말랐어. 근데 얘가 죽기 전에 말라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저녁에 해지면 해치면 온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오래 잎에 묻어 있겠죠, 줄기나. 그러면 벌레 방제가 더 잘 되는 건데, 개화기 때는 어떻게 하느냐? 개화기 때는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뭐 진딧물, 쌍전매미, 응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방제를 해야 되는데, 안 하면 좋겠지만 하게 됐을 경우는 그럼 요때 원래 원칙은 오후에서 오래 머물게 해서 죽이는데, 근데 개화기 때는 이렇게 하면은 습도가 높아져서 곰팡이가 오거나 쏟아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요 개화기 들어와서는 요 원칙을 깨고 해 뜨기 직전으로 같이 몰아서 주는 거예요. 해 뜨기 직전에는 어차피 그때 방제하는 거는 습이나 이거랑 크게 관계는 없어요. 그래서 해 뜨기 직전이니까 치자마자 해가 뜨면 온도가 올라갈 거고 개태기가 열리면서 환기되면서 습이 날아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곰팡이 걸리는 거랑은 아무 관계없이 다칠 수가 있고, 만개 했을 때 쳐도 돼요. 만개 했을 때. 그러니까 좁쌀만 할 때 꽃이 탁 벌어져서 가운데 있는 이제 이게 포도 알이 좁쌀만하게 맺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요 개화기 때는 치더라도 오전에 쳐서 얼른 습도를 날리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개화기 때는 절대 오후에 치면 안 되겠지. 그럼 이제 알속기 들어가야죠, 그죠? 아까 우리 1차, 2차 했잖아요. 그렇죠? 요거는 개화 후 2 내지 3주. 요것도 1차 후 2 내지 3주 이렇게 잡을 수 있죠. 뭐 열흘이 될 수도 있고. 그러면 요때 방제하고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10일 정도 걸리는데, 그래서 요 개화기 때, 개화기 전에 방제를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때 알속기를 얼른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데, 여기 이제 봉지 싸기. 근데 이게 사실 이 농사를 짓는 입장으로 봤을 때 봉지 싸기가 비용도 많이 들고
인력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죠. 그런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. 뭐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봉지를 안 싸면 2차 이렇게 알속기 하고서 수확기까지 지금이 오늘이 6월 9일 우리가 이제 오늘 2차 알속기를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 2차 알속기가 6월 9일 정도예요. 그럼 요 주간에 이제 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수확을 8월 20일에서 한 25일 정도에 수확을 시작할 거예요. 그러면 요 6월 9일에 했으니까 7월 9일 한 달, 8월 9일 두 달, 하고도 무려 두 달 열흘에서 15일이 더 경과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요때 우리가 개화하기 전에 방제를 해가지고 밀도를 낮추고 알속기하고 봉지를 싼다고 했는데 요때까지 과분을 잘 형성한 상태로 봉지 싸기를 딱 하고서 수확할 때까지 이 정도 시간이 있으니 그리고 이때까지 못했으니 봉지 싸자마자 방제를 해야 될 거잖아요. 뭐 병해충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하면 사실 제일 좋겠지만 유기농업의 특성상 안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. 최소한의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3, 4회는 할 것 같은데 포도 봉지를 안 싼 상황에서는 거기다 대고 약대를 막 포도송에다 대고 쏘지는 못할 거랍니다.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병해충이 발생을 했을 때 방제도 안 될 뿐더러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잘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봉지를 싸고 얼른 방제를 흠뻑 해가지고 초기에 예방을 싹 해서 가급적이면 방제 횟수를 줄이는 게 농사를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봉지를 안 씌우면 약을 제대로 못 주니까 수확기 때 매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꼭지가 말라가지고 떨어지는 현상. 그러면 포도 한 상자에 알들이 막 쏟아져 있으니까 클레임도 많고 반품도 많아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꼭지 마름병이라는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그런 거예요. 그럼 꼭지가 마르니까 어떻게 해?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빠지잖아요. 근데 그 꼭지 마름병을 예방하는 게 이 보르도액이에요, 보르도액. 우리는 균제를 유기농업에서는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황이나 보르도액인데 황은 비닐을 삭게 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제이기 때문에 바닥에만 치는데 바닥에만 쳐갖고는 방제를 못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보로덱을 쳐갖고 직접적으로 잎에 묻혀가지고 예방과 방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효과가 좋은 보로덱들은 보통 파란 구리 성분이 다 있다. 근데 그게 포도에 묻으면 봉지 안 싼 상태에서 약을 쳐서 묻으면 안 닦여요. 파랗게 그냥 가는 거예요. 청포도인데 안 닦았다 그러면 파란 점이 묻은 포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그걸 누가 파먹겠어요? 그러니까 그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지를 싸고 방제를 제대로 하는 거지. 혹시 봉지를 싸고 나서는 바로 보르덱을 치고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쳐준다는 개념일까요? 여태까지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봉지 싸고 흠뻑 한 번 주고 그러면 수확기까지 한 2달에서 2달 10일 정도 걸리잖아요. 수확하기 전에 한 번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 한 달 텀으로 한 번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잎이 두꺼워진 상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. 그런데 수확하고서는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지. 내년도 양분을 만들어서 저장하려면 잎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때 정도 되면은 수확할 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힘을 쓰잖아요. 그러면 수확하고 나서 우리 감사비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물을 흠뻑 줘갖고 감사비료를 대신 하는데 그때 방제 보로덱 방제와 벌레 살균제 살충제를 혼용해서 한번 싹 쳐줘서 잎 관리를 해주는 게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죠.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발화기 때 보르도액 한 번, 개화기 때 보르도액 한 번, 봉지 싸고 보르도액 한 번, 그리고 수확 이후에 보르도 한 번, 이 기본인 거고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는 봉지 싸고 수확 시기까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다. 그렇죠. 근데 그 노력을 줄이려면 발화기 때 방제를 잘해야 돼요. 뭐든지 어렸을 때 예방을 잘하면은 병원균의 밀도가 확 줄잖아요. 그러면 이 개화기
봉지싹을 수확할 때까지도 그 밀도가 굉장히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. 근데 이때 한번 딱 놓치잖아요. 그러면 그 포자가 온 밭에 다 이렇게 퍼져 있어서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어디에서 발병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찾아가고 방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요거 발화기 때 방제가 제일 중요해요. 예방, 방제. 그때 철저히 하게 하면은 벌레 밀도도 확 줄고요. 균의 밀도도 확 줄어요.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했는데 어느 해보다도 예방 효과가 좋아요. 그러면 균은 그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충은 사실 밤마다 다를 것 같아요. 충은 있으면 치는 거고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봉지 싸고 나서 충 피해가 없다 그러면 균만 열심히 방제하고 충 방제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걸까요? 아니죠. 해야지. 그러니까 유기농업에서는 우리 깍지벌레 얘기할 때 보이면 넣는다고 했잖아요. 사실은 벌레가 우리가 다니면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있다는 거는 이미 밀도가 많아졌다. 그래서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방으로 가는 거지. 그래서 어차피 살균제 줄 때 약대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살충제 한번 섞어서 같이 치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아예 예방으로 가야 돼요, 우리는. 그러니까 사실 치료보다는 예방 쪽에 포인트를 줘요. 치료야 우리가 놓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으로 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미리미리 예방을 해요. 그러면 잎 관리도 잘 되고 병해 관리 잘 되니까 포도알도 잘 크고 포도도 맛있는 포도가 나오는 거지. 봉지 싸기 이후에 충 방제를 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저 3개 중에 하나씩 그렇죠. 혹은 3개를 다 넣을 때도 있겠죠. 음. 그래서 같이 보르도액이랑 같이 쳐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?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쓰는 약재는 싹들어 잘들어총 충식인데 살충제는 그 이 약재 보면은 500배, 1000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유기농업 자재가 1000배로 써 있다고 해서 1000배로 하잖아요. 그럼 이게 예방이나 방제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2배로 쳤어요. 그러니까 방제 효과도 좋고 예방도 오래 가요. 그래서 초기에 그 농도를 큰 해가 없을 때 좀 진하게 해가지고 아예 밀도를 줄이면 그 뒤에는 좀 쉽게 가는데 봉지 싼 이후에도 싹 들어 잘 들어 좀 충식이 3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치는 것보다는 내 밭에 응애가 많다 하면 싹 들어 위주로 치고요. 응애는 없는데 총체벌레가 좀 있는 것 같아. 그러면은 잘 들어 총 위주로 치고 응애도 있고 곰깍지도 있다 그러면은 싹들어나 충식이나 이렇게 섞어치면 돼요.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섞는 것보다 가급적이면은 뭐 살충제 한 종류, 살균제 한 종류 이게 제일 좋고 근데 다발성으로 막 하면은 싹들어 필수, 잘들어 총, 충식이 섞어치면 돼요. 대표님 혹시 저희가 봉지 싸기 하기 전에 응급적으로 급하게 약을 쳐야 될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요. 그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. 방제를 할 때 약의 종류에 따라서 잘못 쳤을 경우 심지어 그 포도 알에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. 살충제든 살균제든 유제, 요거 이제 기름 성분이죠.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절대 치시면 안 됩니다. 포도 알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맺혀져 있을 때 이게 과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유제는 이거를 표피를 뚫고 들어가요. 유제를 쳤을 경우. 그러면 요 부분이 죽어요. 세포가.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게 클 때 여기는 못 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가 살짝 딱정해진 거가 그게 터지면 열과인 거고 그리고 유제를 치면은 기름 성분을 도포하면 유제에 맞은 포도알은 과분이 생성이 안 돼요. 유제 말고 뭐 수화제 종류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도포가 됐다 하더라도 과분이 다시 살아나기는 하지만 안 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살아나기는 하는데 유제는 과분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. 그럼 오전에 제가 봤던 곳 중에서 포도알 밑에 쪽 부분에 갈색으로 크랙이 나 있더라고요. 코르크화 됐다. 네, 코르크화되어 있는 것들이 유제를 잘못 쳤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가요? 유제도 그렇고 수화제도 그렇고 포도알이 속이가 이렇게 막 맺혀 있는데 기계를 주든 사람이 주든 방제를 하면은 이렇게 방제가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
이렇게 딱 올라가서 묻었다가 그 포도알 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보이겠죠. 방제를 했을 때 약이 묻으면은 다 묻었다가 원형이니까 이렇게 똥똥똥똥 굴러가지고 밑에 보이겠죠. 특히 유제는 요게 고여 있는 부분, 아까 유제가 표피를 뚫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뚫고 들어가서 요게 세포를 죽이면 요게 이제 코르코아라고 딱정해지는 것 마냥 그렇게 앉아요. 그러면 얘가 클 때 갈라지거나 그리고 안 갈라진다 하더라도 딱지가 져 있는 포도는 상품성이 이미 없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, 약이 치다가 남았는데 아까워서 한 번 더 친다. 그러면 이렇게 쳐서 거의 말랑말랑 했는데 한 번 더 치면은 여기 더 많이 보이겠죠. 그러면 많이 묻은 데는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포도알은 못 쓰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약을 칠 때는 한 번 친 데는 절대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. 그리고 유제는 절대 치면 안 된다. 그러면은 봉지 싸고 나서는 혹시 유제를 쳐도 상관이 없을까요? 봉지 싸고 나서는 아무 상관없죠. 어차피 우리가 잎이나 줄기는 뭐 유제가 맞아도 상관없는데 포도 알만 안 맞추면 되거든요. 근데 이미 방제하려고 이렇게 포도알을 봉지로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아까 참 그 꼭지마름병 얘기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까먹었는데, 꼭지마름병이 오는 이유는 그 병원균을 제어를 못해서 그런 건데, 그게 이제 이게 석회 보로덱이란 말이에요. 봉지를 안 쌌으니 얘를 마음대로 치질 못하니까 잎 주변, 줄기 주변으로 치다 보면 실제로 포도 송이에 병원균이 이제 포자가 퍼졌는데 포도알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못하고 주변만 하다 보니 이 안에 균들이 막 번식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과경에 이제 다 지경에 붙어 있는 거예요. 꼭지 쪽에. 그러다가 얘가 수확할 때 정도 되면은, 수확할 때는 잘 모르는데 여기 가지를 딱 해서 포장해서 나가는 순간 급속도로 마르면서 꼭지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방제 중에 하나가 꼭지 마름인데, 봉지를 안 싸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. 유제를 쳐서, 보르덱을 쳐서 어쨌든 살균 살충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봉지를 안 싸고서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. 그렇다고 그 효과를 볼 정도로 흠뻑 치면은 포도가 굉장히 오염이 되겠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봉지를 싸는 게 좋지 않겠나, 그런 이유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